자, 이제 쌍방울 김성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네. 김성태랑 양선길이 잡혔습니다. 김성태가 나갈 때 자기 말고 한 4명 정도를 4, 5명 이상을 데리고 나간 것 같아요. 예. 양선길 그 현 쌍방울 회장은 같이 잡혔습니다. 지난 주말에 잡혔고요. 자, 잡혔고 어저께 한 명이 또 잡혔습니다. 그렇죠. 예. 누구냐 하면은 수행비서 박 씨인데요. 수행비서였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태국 방콕 근처에서 김성태, 양성길이랑 같이 있었던 거예요. 근데 두 사람이 먼저 잡혀가 버린 거죠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튀었냐? 캄보디아로 튀었어요. 원래 캄보디아에 있다가 태국으로 들어온 거 아니었나요, 이 사람들? 이 사람들 네. 싱가포르로 갔잖아요. 있다가 필리핀에 있다가 태국으로 이제 간 거죠. 그리고 네. 이제 드디어 캄보디아까지 가요. 그러니까 참 깡패하고 저 간첩들 만나는 사람들이 캄보디아를 좋아해요. 캄보디아, 베트남 이런 데 좋아해. 저기 가서 북한이랑 뭐 접촉하려고요?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가 있다가 튀었다가 잡혔거든요. 18일 날 잡혔습니다. 어제 잡혔습니다. 자, 이 박 씨를 잡은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김성태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다고 해요. 그렇죠. 이게 이미 예. 저 사람도 잡으려고 하는 목표로 하고 갔었는데 네. 아마도 이제 골프장에서 저렇게 사진을 네. 찍혔지 않습니까? 근데 옆에 보면은 진짜 핸드폰이 안 보이죠? 아니 다른 핸드폰이 또 있겠죠. 그런데 이 사람이 들고 있던 핸드폰이 수행비서한테 이제 맡겨놓은 그 핸드폰이 여러 개인 거고. 저는 여러 개일 것 예. 같아요. 대포폰도 있을 거고. 예, 여러 개고 거기에는 뭐 이제 그야말로 아까 정진상과 네. 김만 그 통화 기록이 나오듯이 네. 29건 나오듯이 여러 다양한 통화 기록들이 나올 거고 아까 술자리에서 바꿔줬다고 하는 그 통화 기록도 네. 있지 않을까 싶기도 그렇죠. 하고. 근데 이 깡패들이 말이죠. 위기에 처하면 이제 대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압수수색을 받게 되거나 네. 하면 핸드폰을 바꾸거나 한강에 버려버립니다. 저도 그게 이상해요. 왜 안 버리고 예. 갖고 있었을까? 그렇죠. 그런데 한 단계 급이 높은 사람들은 왜 갖고 있느냐 하면 이걸 협박용으로 쓴다는 거예요. 딜용으로 쓴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핸드폰이 없으면 반대로 이 사람의 죄도 숨길 수 있지만 그렇죠. 자기가 누구를 협박할 수 있는 카드도 버리는 거잖아요. 그러네요.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김성태가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도 핸드폰을 버리지 않고 여러 개를 갖고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혹은 또 딜하기 위해서가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. 맞네요. 예.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 모든 대장동 수사가 네. 이렇게까지 가능한 이유는 그 안에 여러 증거들도 네. 있지만 네. 소위 정말 1,몇백 페이지짜리 네. 정영학 녹취록. 네. 그러니까 이 회계사 정영학 씨, 천화동인 5의 주인인 정영학 씨는 모든 통화를 다 녹음했다는 거 아니에요. 네,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뭐 저기 윤석열은 형이 가진 카드면 다 주고 네. 라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중요한 데이터와 통화 정황들이 다 있었거든요. 네. 그렇다면 김성태 녹취록이 네.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겠네요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그걸 갖고 있던 비서가 수행 비서가 지금 잡힌 거네요. 그렇죠. 이제 지금 안 잡힌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예. 사람이 지금 2사람이 있는데요. 김성태 조카가 있습니다. 얘는 지금 요리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. 아마 그 김치 뭐 조달하고 고등어 조달하고 이런 걸 이제 담당했던 친구인 것 같고. 근데 이제 이 조카 서모 씨를 집중하는 이유는 네. 그 옆에서 통화하거나 식사 수발을 들었기 때문에 옆에서 수발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누구랑 통화를 네. 했는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사실 심경의 변화 같은 거는 많이 볼 수 있잖아요. 정황적인. 그것 때문에 요 조카 서모 씨도 쫓고 있고요. 지금 조카 남아 있고 재경 총괄 지금 잡혔는데 안 들어오겠다고 하는 금고지기. 끝까지 버티고 있는 금고지기. 금고지기. 예. 그 재경총괄 본부장. 네. 예. 그 원래 이 사람은 네. 같이 이제 행방이 잡혀서 들어오는 거로 되어 있었어요. 맞습니다. 저희도 그래서 소송할까다 했지 않습니까? 안 들어오려고. 맞습니다. 그런데 오히려 김성태 씨는 그냥 들어갈게 하고 들어갔는데 네. 같이 들어오겠다고 했던 이 사람이 또 중간에 마음을 바꿔가지고 네. 나 안 들어갈래. 그럼 이 그랬다는 거 사람은 아닙니까? 왜 마음을 바꿨을까? 그러니까요. 그리고 말 바꾼 사람이 하나 또 있거든요. 지금 누구냐 하면은 네.
이재명과 김성태가 친하다고 비서실장 들었다라고 얘기했던 비서실장도 국내에 있던 예, 예. 어저께 또 저 기자들 만나서 아니 나는 그냥 전에 들은 거다라고 말을 또 바꿨어요? 또 밖에 뒤로 빼고 있어요. 아, 왜 그럴까? 저는 뭔가 여기 있었네. 예. 조폭의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하는 느낌이 있는 들어요. 그러니까 네. 두 사람 그 비서실장도 지금 재판에 나가서 네. 증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예. 그러니까 이화영 경기평화부지사 네. 그리고 안부수 아태평화협회장 네. 그러니까 쌍방울 주변에서 이재명 네. 지사와의 연결고리가 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네. 사실 어제 그제 이분 그 쌍방울 전 비서실장 이분 진술이 네. 컸어요. 네. 이재명과 김성태는 양쪽에서 서로 다 모른다고 하는데 이분이 혼자서 잘 안다. 네. 둘이 잘 아는 사이다라고 하고 그게 재판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네.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온 말과 네. 재판에서 판사 앞에서 한 말은 네. 그 신뢰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. 그랬는데 말을 바꿨다? 네. 그거는 상당히 그러니까 또 밖에 나와서는 말을 바꾸고 있어요. 밖에 나와서. 밖에 나와서는 재판에서는 그대로 하고 있고 네. 밖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들한테는 또 바꾸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특히나 법적 처벌을 받을까 봐 재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와서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또 그렇게 또 얘기를 그건 하고. 아니고 저도 뭐 직원들한테 들은 얘기라서 뭐 이렇게 말끝을 흐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특히 재경 총괄이라는 사람은 예. 전 매제예요. 전 매제는 뭐냐면 전처의 동생이죠. 남동생이죠. 예. 뭐 이거는 김성태라는 사람은 어쨌든 쌍방울이 뭐 1조짜리 회사를 한다는데 운영은 그냥 매제, 전매제, 조카 이렇게 예. 데려다 놓고 그냥 예. 진짜 조폭스럽게 운영을 했네요. 그렇죠. 굉장히 정말 아주 중소기업처럼 운영을 해온 건데 그러니까 이제 막 돈 문제나 뭐 이런 부분들이 걸릴 게 사실 상당히 많겠죠. 네. 예. 아마도 뭐 개인 비리 아니고 개인 비리나 이런 걸로 하게 되면은 네. 신병이 이제 확보가 됐으니까 네. 신병에서 검찰 쪽에서 이제 새로운 말들이 계속 나오고 네. 또 재판 가면 계속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예. 대장동으로 가고 뭐 이렇게 네.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정말 저는 정부에 촉구합니다. 저희가 조선일보 어저께 기사를 보면은 말입니다. 그 민노총 압수수색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. 그걸 보시면 저 사무실이 경향신문 1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. 경향신문, 그러니까 덕수궁 여러분들 아시죠? 덕수궁 후문으로 쭉 올라오면 정동길에 그 경향신문 건물이 있습니다. 거기 14층에 민노총이 들어가 있는데 저기 임대 보증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? 30억 원이라고 합니다. 네. 30억 원인데 저 돈을 지금 정부에서 저 돈을 대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. 네. 뭐 그 사이에 민노총이 정부 돈 안 받겠어라고 해서 자기네 돈으로 새로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는 저 월세 보증금 30억 원을 정부가 지금 대주고 있단 말이죠. 그렇죠. 자, 지금 민노총은 노조 기관이고 원래는 노조 같은 데들은 정부의 지원을 NGO라는 것도 있잖아요. NPO라는 거 있잖아요. 대개 이제 그런 기관들은 정부 돈을 받으면 정부에 예속이 될까 봐 정부 돈을 안 받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노조는 기이하게 이 정부 받을 거다 돈을 받죠. 받고 있네요. 네. 예.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한 게 이제 예산 들여다 보겠다는 거잖아요. 네. 그거 가지고서 이제 공안 통치한다, 탄압한다 그러는데 그 예산 들여다보는 근거가 정부 예산이 거기에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. 맞습니다. 그리고 아마도 저 민노총 본부 사무실도 네. 노조 본부이면서 동시에 무슨 다른 이름을 갖고 있을 겁니다. 제가 들어오기 전에 조금 찾아봤는데 얼마 전에 서울시하고 강북구 이런 데서 네. 그 지자체 내에 지은 건물, 네. 뭐 복지관 건물 이런 네, 거를 민노총 소속 노조가 쓰게 해줘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예. 그때 그 뭐 노조라고 쓰게 한 게 아니라 노동인권센터, 그다음에 뭐 노동자 복지관, 네. 노동자 권익센터 이런 이름을 달고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예, 요구를 예, 하는 거예요. 예. 그러면은 고용노동부 예산도 있고요, 네. 지자체 예산도 있고요. 네. 그걸 통해서 돈을 지원을 할 수 있어요. 예. 그런 식으로 받아 쓰는 돈이 몇십억씩 되는데 네. 전체 예산만 해가지고도 민노총이 1년에 가져가는 지원금만 연간 수백억에 달합니다. 그래서 심지어 민노총 내부에서조차
우리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반성이 나왔을 텐데 뭐 계속 받고 있고요. 근데 정말 답답한 건 뭐냐면은요. 저희가 기자입니다. 저희 기자라서 아마도 일반인 분들이 자료 체크해서 보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훨씬 더 빨리 찾아야 되는 게 의미이기도 하고 정확히 찾아야 되는 게 의미이기도 한데 언론사도 지금 민노총이 정부에서 돈을 얼마나 가져가고 있는지 몰라요. 숫자 파악 못합니다. 네. 네. 못하고 그나마 찾아낸 게 민노총 자기네 문건 네. 속에서 찾아낸 거고요. 네. 일부 찾아낸 게 이제 지금 강북구에서 지원했던 네. 돈이 나온 거고요. 네. 이렇게 정부 돈을 받으면서 네. 지금 또 검찰에서 그 속에 숨어 들어가 있는 예. 저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자통이나 이런 데서 시민단체에 들어가라. 네. 뭐 노조에 들어가라. 네. 거기서 핵심 간부로 성장을 해라. 네. 성장한 다음에 이제 연계 활동을 해라. 네. 그래서 지금 그게 수십 년 동안 이루어져 온 흔적을 찾은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우리가 그 충북 동지회가 송영길 씨하고 찍은 사진도 그것도 보셨죠. 보여드렸잖아요. 예. 그랬는데 지금 그것 잡겠다고 들어간 그 국정원 그리고 언론 취재한 언론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? 악을 쓰고 욕하고. 예. 그러니까 지금 저게 거의 너무너무 변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지금은 손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. 이건 절대 공안 통치 뭐 그 정권 안정을 위한 게 아니라요. 우리나라의 지난 10년,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병든 체질.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뭐 빼먹을 건 국가가 다 빼먹으면서 실제로는 그 국가의 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거. 그러니까. 이거를 바꿔놓지 않으면은 네. 우리 미래가 없습니다. 단순히 뭐 북한과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 안보 개념이 아니라요. 정말로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이거는 하나하나 다 바꿔나가야 되는 거고 안보를 앞으로는 그런 입장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지금 너무너무 병든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갉아먹고 있습니다. 대표적인 게 저는 민노총이라고 생각합니다. 민노총은 기본적으로 이제 386 운동권들 중심으로 되어서 이제는 386 운동권의 퇴직 이후까지를 밥그릇을 보장해주는 이런 조직으로 사실 변질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들한테도 꼰대들이 집 앞그릇 챙기려고 만들어 놔갖고 세상에 민폐만 끼치는 조직이라는 인식도 사실 굉장히 강하거든요. 그렇죠. 예. 지금 저 ABCD 간첩들, 네. 자통, 그다음에 희역, 기억이요, 전부 5, 60대예요. 네. 천만 예. 다행입니다. 예, 천만 다행이죠. 젊은 새로운 세대가 20대가, 아니라서. 예, 20, 30대가 수혈되지 않고 늙은 운동권들이 그나마 저 같은 이제 아직까지 하고 있었네. 네, 나이 든 운동권들, 중년 운동권들이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오히려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점은 바로 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렇지만 또 저 돈을 그 중고생 연대도 있고 네. 대진전도 있고 저 변질된 변태들의 씨앗을 네. 젊은 세대에 지금 끊어버리지 않으면 네. 더 뿌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맞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일단 차원에서라도 없애야 됩니다. 그리고 일단 참 중요한 것은 도대체 정부 돈이 나라 돈이 저런 세력들한테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사실 저 숫자부터 밝히는 것이 뭔가 이 청소의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와, 청소 맞습니다. 네.